성공 취업 엑스퍼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대기업 취업 면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PT 면접과 토론 면접인데 어떻게 하면 또 이 두 부분을 적응을 잘해서 잘 볼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죠. PT와 토론 면접. 좀 피토라고 하거든요. 대기업 면접 형태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그 두 가지죠. PT와 토론, 어떤 부분을 볼까요? 근데 PT 면접은 기업에서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주제를 주고 여러분들의 논리력과 여러분들의 전달력을 평가하기 가장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론은 왜 볼까요? 토론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굉장히 많은 회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들어서 본인의 의견을 또 어떻게 개진하는지에 대한 태도적인 면을 보기 위한 이 두 가지 면접,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괴롭히고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이 두 가지 면접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론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있었던 면접에 관련된 리뷰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면접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면요. 첫 번째, 서류에 걸리적거림 답변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서류는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력서가 있을 거고요. 자기소개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 기업에 대한 열의 관심도죠. 열의 관심도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홈페이지 당연히 다시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 다트,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변하는 기업 뉴스,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지피라고 했죠. 지피를 암기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 어떤 부분입니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상에 쓰는 게 아니라 말로 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거 정리하시고 필요 역량도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 질문 세트, 자기소개, 지원 동기, 직무 역량, 성격상 단점,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경험 시리즈 등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면접을 보러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만 추가하시면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거시경제, 산업에 대한 이슈 정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분들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산업을 어떻게 전망하니? 어떻게 될 것 같니? 경쟁력을 갖춰야 될 방안은 뭐니? 약간 거시적인 부분이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왜 좋고 왜 어려운지 거시경제라고 하는 측면, 이론을 조금 가지고 온다면 고민 좀 했네 라고 하는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PT 면접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PT 면접. 제가 PT 면접 강의 갈 때마다 항상 이 화면을 띄워놔요. 학교, 뭐 기관, 어디에서든 할 때마다 PT 면접은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뭘 보냐? 여러분들의 전달력을 봐요. 그렇죠? 그다음 뭘 보냐? 여러분들의 논리력을 보죠. 어느 게 뭐 더 중요하다, 뭐 51대 49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잘 조화된 부분을 여러분들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전달력, 어떻게 하면 논리력을 조금 돋보일 수 있을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PT 면접 뭘 볼까? 저는 PT를 세 가지로서 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전 PT죠. 이미 여러분들한테 주제를 주는 거예요. 정성형으로. 그다음에 사전 PT, 정량형, 요즘에 정량형 주제도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이제 당일 PT죠. 그날 주제를 딱 주고 그날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 저는 오픈북 게임이라고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전 지식, 어떤 여러분들의 순발력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친구들도요, 거의 사전도 많고, 사전 정성형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전 정성형보다도 사전 정량형과 당일 PT 정량형이 가장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형, 어떤 게 정성형이냐 이런 내용이죠. 뭐 자기소개 뭐 준비해 오세요. 그 다음에 본인의 열정과 끼를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스펙타파 전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각 기업마다. 그런 거에 있어서 본인을 소개해보고 본인의 열정과 끼를 준비해오라고 하는, 즉 직무랑 연결시켜도 되고요. 꼭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예전 은행 같은 경우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와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평가받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런 주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 참신함과 성의일 것 같아요. 왜 참신해야 되냐? 자기소개 거의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
받았던 교육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A라고 하지만 내가 이 A를 어떻게 표현할까에 참신화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성의죠. 이미 나는 너한테 질문도 줬어. 그다음 PPT 몇 장으로 해오라고 얘기했고 다 시간도 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PPT로 만든 게 죄송합니다만 이따위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날 당일날에 PPT를 만든다고 한다면 오케이 디자인적인 요소는 고려 안 할게. 그리고 몇 포인트로만 해. 글씨는 뭘로 써? 뭐 지향에 많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디자인적인 요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는 건방진 거예요. 왜? 시간 줬잖아. 그래서 참신함과 성의를 여러분들 꼭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정량형. 요즘에 부쩍부쩍 제가 그리고 최근에 엊그저께도 컨설팅을 했던 게 키워드 2개씩을 줍니다. 이 친구가 지원한 산업에 키워드 2개씩을 주고 이 3가지 키워드가 그러니까 총 6가지 키워드가 되겠죠. 그 6가지 키워드가 분명히 면접장에서 물어볼 건데 당신이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게 될지는 몰라. 2가지 키워드를 선택하게 될 텐데 그 키워드에 대한 PT를 5분 동안 발표를 하고 뭐 5분 동안 Q&A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이미 주제를 줬잖아. 오픈북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각각의 이슈에 대한 그 키워드에 대한 이슈를 계속 정리하고 있고 이렇게 조합해보고 이렇게 조합해보고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면접관이라고 하고 제가 이제 이런 채용 설계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걸 가장 많이 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객관적이고 이 친구가 진짜 오고 싶어 하는지 여부도 볼 수 있고요. 가장 타당한 방식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 전략을 제시하라. 거의 전략입니다. 이공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공계 친구들 사실 별로 없죠. 인문상경이긴 한데 이공계 친구들일지라도 뭐 다른 직무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전략을 한번 짜본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뭘 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의 흔적이고요. 기울인 노력입니다. 답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답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가 이 주제를 대할 때 고민을 깊이 한 친구는요. 내용의 깊이가 다릅니다. 뭔가 대단한 내용이 나왔다라기보단 똑같은 정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길었다는 거죠. 그래서 PT 면접을 얘기할 때 이 친구가 많이 고민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기울인 노력이죠. 그냥 뭐 전략을 짜래. 소위 얘기해서 롯데 면세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략을 짜래. 그럼 내가 인터넷 몇 번 검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롯데 면세점을 발로 뛰고 한번 직접 가보고 다른 면세점은 어떤지 비교도 해보고 그다음 면세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모아진다면 노력도 보일 거고요. 그런 것들이라면 결과 자체도 똑같은 결과라도 답변의 퀄리티는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뭐 우리 아울렛 중 하나를 선택해라. 입지 조건을 극복하고 집계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현직자들이 고민하는 거. 자기네들도 해결 못하는 거 우리한테 주고 아이디어 얻으려고 참 많이 하죠. 유통업체들이 사실 이런 거 많이 해요. 편의점도 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이슈로 인해서 편의점이 되게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CU가, GS가, 세븐일레븐이, 이마트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알아보시오. 여러분들이 면접용 답변으로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현직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전략인데 고민의 포인트 무엇이냐? 전 이렇게 정해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겠어요? 뭐 다양한 브랜드를 갖고 와야 된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 갖고 와야 된다. 뭐 고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맞춰야 된다. 당연한 거거든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정해져 있는 답을 내가 어떻게 끌고 왔는지 그 과정을 본다고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특히 체험까지 했는지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신문 얼마나 봤는지 논문까지 찾아봤는지 그 다음 뭐예요? 전문 잡지까지 찾아봤는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모든 기업을 이렇게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내가 한번 시범 삼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러한 프로세싱을 거치시면요. 소위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론 툴이 여러분들에게 체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업을 이렇게 끝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이 힘들어요. 한 번 정도 내가 방법론을 터득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일도 잘하고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어떤 친구가 일을 잘하는 거냐면은 본인이 A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처음 가면 자료조사라고 할걸요. 그럼 내가 이 자료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아는 친구가 일을 잘하는 거예요.
선배한테 이걸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선배님 제가 이 주제에 대해 면세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이트를 보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내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원천을 찾아가는 친구가 좋아요. 그럼 그런 정보들을 모았을 때 그럼 그 다음엔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 A부터 Z까지를 아는 친구들이 일을 잘해요. 그냥 자료만 많으면 뭐해, 이 자료를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는데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왜 해봐야 되냐면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회사 가서 전략 짤 거거든. 딴 거 안 해요. 판매 전략 세워야 되고 영업관리 뭐 하는 건데 영업관리 매출 관리하는 거예요. 브랜드 관리하는 거예요. 브랜드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매출을 잘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장사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떤 프로모션을 쓸까? 가격은 어떻게 건드릴까? 무엇 대비? 경쟁사 대비. 그럼 경쟁사랑 비교 분석해야 되잖아. 그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 일을 되게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이렇게 하면 어떤 답이 나오고 이 답을 바탕으로 어떤 걸 대입시키면 또 어떤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과정을 좀 많이 즐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답변의 프로세싱 이렇게 해요. 개선 방안이죠. 결국엔 두 가지식으로 이러이런 방안들 개선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재 개선책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특히 유통 쪽은요. 특히 물류도 그렇고요. 유통 쪽, 마트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융합하고 있고요. 합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의 사례 뭐 그냥 가까이 찾아봐도 아마존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드는 사례인데 택배 회사는 저는 좀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택배 회사는 그냥 단순히 물류해서 여러분들의 물품을 전달해주는 회사가 아니죠. 어떤 회사로 변모했냐면 UPS 싱가포르 지점은 이게 제조회사가 됐어요. 왜 제조회사가 됐냐면 내가 얘네한테 갖다 주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부품회사인데 이 부품은 우리가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실제 3D 프린터 한 대 사가지고 이 회사가 그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내서 그냥 갖다 줬어요. 그럼 저쪽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따로 주문 안 하고 그냥 얘네들이 바로 갖다 주니까 비용도 절감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물류비뿐만 아니라 하나의 추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좀 물류 산업의 미래가 어마어마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택배로 해서 다 오잖아요. 사람이 사는 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카드사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상업화될 수 있고 어떻게 비즈니스화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좋고요. 특히나 유통 쪽은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찾아봐서 이렇게 접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놓는 친구를 정말 좋아한다고요. 그냥 롯데백화점이 최고의 면세점이니까요. 최고의 백화점이니까요. 뭐 현대백화점은 뭐 그 판교점에 밑에 가면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오니까요. 그런 거 말고 그 다음 넥스트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향후 발전하는 산업과 연계시켜서 특히나 4차 산업혁명 하는데 어떻게 연계시킨 전략을 내세울 수 있을까? 틀려도 돼요. 다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가능성과 뉘앙스를 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한번 찾아보면서 자꾸 결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으실 겁니다. 개선책을 찾아보니까 다양한 브랜드를 입점시키자. 편의시설 확충 및 보완하자. 식당과 주차장 이슈가 있다. 뻔하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결론을 끌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자세, 태도,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긴 여러분들의 고민 흔적이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현실성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전략 짰을 때 좀 그런 거 걱정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런 전략을 짜면 사실 이거 어떻게 현실 감각이 있는 거냐 아닌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사드가 들어왔을 때 사드 때문에 혐한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유통업체들이 망했을 때 거의 망할 그 고사 직전에 갔을 때 어떤 전략을 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시장 다변화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제 현직자들도 고민하는 수준이 그 정도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세운 현실성 있는 전략과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속한 산업 공부하시라고. 자동차 어때요? 자동차도. 현대자동차가 지금 처한 현실이 단순히 지금 내가 자동차 못 팔아서가 아니잖아요. 향후 우리가 자율주행차, 더 나아가서는 커넥티드카로 가야 되는데 이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게 예전에 자동차에서는 항상 엔진과 미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엔진과 미션이 없어도 되잖아요. 전기차니까 배터리만 있으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배터리만 있으면 가니까 엔진과 미션이 필요 없게 되었고 필요 없게 되니까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 차가 아니라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만들 수 있는 자동차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빠른 통신망을 가지고 상호 호환하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 자동차 안에서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을까가 새로운 관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향후 자동차 산업 자체 그렇게 되니까 현대자동차가 이런 식으로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또 자동차에는 얼마나 많은 AI가 돌아갑니까? 빅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면접장 가서 그런 말씀들 해주시면 임원 입장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와 이렇게까지 고민을 했구나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경험 이 내용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고 알차게 만들고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답변 내에 내가 거시적인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고 우리 산업이 어떤 문제에 처해져 있고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닐지라도 다양한 기사들을 좀 접하면서 그런 걸 여러분들 내용에 좀 담아주세요. 훨씬 더 차별화돼요. 뭐 답변에서 모습에서 뭐 튀는 게 아니라 그런 답변들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취업은 경제 공부예요. 경제 공부. 거시 공부고요. 산업 공부고요. 그 안에 속한 기업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사를 더 잘하게 만들까?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뽑는 겁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산업적인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문 검색.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의외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교회형 아울렛을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속한 산업의 논문을 조사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논문을 인용해 보면이라고 하면 와, 이 친구 논문까지 찾아봤네. 좋겠죠. 그 다음에 특히나 유통 쪽 하시는 분들, B2C, 유통, 어떤 편의점이 돼서 백화점이 돼서 마트가 되신 분들은 관련된 내용 자체를 나 혼자 띈 것도 좋아. 근데 그런 내용도 좋지만 설문조사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용 답변이 훨씬 더 튼튼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봤더니 브랜드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어요. 브랜드만 좋으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의견이 아니라 제가 직접 아울렛에 방문한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몇 %가 50% 이상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답이 맞고 틀리고 중요하지 않아. 뭐예요? 와, 이렇게까지 노력했구나라는 거죠. 설문조사 돌리는 게 쉽습니까? 설문지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주말에 가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직접 했어요. 그래서 남자 고객 몇 명, 여자 고객 몇 명. 왜? 지금 순간에 약간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영업 관리자, 매장 관리자 분들도 오셔서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들을 면접 때, PT 면접 때 녹이면 그거에 보고 면접관은 반한다니까요. 아, 정말로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그게 나중에 그 친구가 그 일을 접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PT 면접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정량형 PT죠. 정량형 PT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뭐 무엇에 대해 설명하셔라. 그 다음에 뭐 자료를 참조해서 답을 제시하셔라. 즉 문제풀이 유형이 있을 거고요. 설명하라고 하는 1차원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소 여러분들 지식이죠. 그래서 이공계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전공 도서, 뭐 개론은 아니죠. 전공 도서 같은 걸 좀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사 준비하시면서 보셨던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쭉쭉 리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순발력이죠. 순발력. 당일과제 PT 포인트는 무엇이냐? 저는 지식과 논리성일 것 같아요. 즉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빨리 떠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짜는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30분 정도다. 이공계 친구들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30분 정도라고 얘기하면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제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이공계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PT 면접을 받으라고 하면 준비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30분 내내 막 쓰고 있어. 쓰고 있어. 그러지 마요. 쓰는 건 상관없다니까. 어찌됐건 쓴 걸 내가 얘기해야 되니까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말하기 연습을 안 해. 내가 말을 잘 못하는 친구라면 15분 쓰세요. 그 다음 15분 동안은 계속적으로 말하기 연습하세요. 어떻게 도입을 할 건지, 중간에 설명 어떻게 할 건지, 결론 어떻게 지을 건지 말하기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고민의 포인트 무엇입니까? 솔루션 도출은 일단 전공 지식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역시 생각의 과정일 것 같고요. 명확하고 깔끔한 내용의 판서. 여러분들 제 강의를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화면에서 보셨을 때 글자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하고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더라 여러분들이 못 가져가면 저는 이거 할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면접장 가서 판서할 때 있잖아요. 크기를 잘 쓰라는 말은 내가 바라지도 않을게. 고딕체로 써도 좋은데 큼지막하게 좀 쓰세요. 그래서 혼자 연습하실 때 직접 그 전지에다 연습을 하시든 아니면 A4지에다가 글씨 연습은 좀 하세요.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 죄송합니다. 제가 만났던 친구들이 대다수가 글씨를 못 써. 왜 다 컴퓨터로 타이핑 쳐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글씨 연습을 해서 왜냐면 또 계속 비교하게 되잖아.
저 친구는 이미지도 되게 좋고 했는데 파스된 내용을 딱 보니까 보기가 싫은 거야. 암호 같아. 상형 문자도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또박또박 큼지막하게 써서 면접관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좀 써주시는 부분을 좀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냐면 일단 첫 번째는 기출문제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 저는 좀 일부러 주제 줄 때 광범위하게 줘요. 자,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서 한번 논해봐라. 반도체 지원하시는 분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진짜 반도체 8대 공정이 무슨 공정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면접용 답변에는 뭘 붙이라고? 살을 붙이라고요. 어떤 친구는 8대 공정에 대해 논의하고요. 본인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공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공정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즉 뭐예요? 본인이 이 8대 공정에 대해서 1차원적으로 설명하는 친구가 있고요. 다른 친구들 살을 붙이는 친구가 있는데 전 여러분들이 살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직무, 관심 있어 하는 공정에 대해서 직무 역량과 연결시켜서 말을 더 붙이는 거죠. 왜? 면접관이 8대 공정을 모를까? 여러분들이 이공계이신 분들에 대한 면접관은 다 훨씬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만 내답한다니까? 그러지 마요. 틀렸다는 건 아닌데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면 내가 그냥 논하시오라고 했지만 공정에 대해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면접관에 내가 관심을 끌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얘기하라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모르겠어 내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모르는 내용 죄송합니다. 면접관 전 8대 공정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그렇다면 공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면접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공부를 하긴 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여기서 얘기하면 다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제가 이 PT 면접을 준비했던 다른 주제에 대해서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마이너스를 먹긴 먹었어. 근데 추가적인 마이너스 먹지 말자고. 그런 전략으로 가자고요. 그렇게 해서 항상 대신에 다른 걸 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순발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PT 면접 대화를 해야만 돼. 시간을 이 사람도 써야만 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소통하는 모습. 그게 면접관과 대화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에서 갖고 왔어요. 현대자동차 PT 면접이에요. 그래서 X라는 부품을 A, B, C 중에 교체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 보이죠? 이건 일부러 안 보이게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A라는 부품 추가하면 어떤 부분, B라는 부품 추가하면 어떤 부분, C라는 부품 추가하면 어떤 부분. 그래서 제가 프랩이라고 하는 기법을 말씀드리거든요. P-R-E-P 자막으로 나갈려나 모르겠네요. P는 포인트예요. 주장이죠. 저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부품을 쓰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R은 뭐예요? 리즌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내도 돼요. 그 다음에 E는 뭐예요? example이거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했던 실험했건 현장 실습을 나가서 경험했던 것이든 무엇이든지 한번 그 사례 비슷한 걸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타당성이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P-R-E-P의 P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자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살을 붙이자고 했잖아. 선생님 나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짧은데? 괜찮아요. 짧은데다가 그럼 내가 이것만 얘기할 거냐? 오케이.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 시켜서 면접관한테 다른 메시지를 줘서 이 면접관이 봤을 때 그래도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해봤구나. 아니면 다른 질문도 유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장을 열어주는 게 되게 필요하겠죠. 이해되시죠? PREP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을 붙여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을 붙여라. 라고 하는 부분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영업 마케팅 쪽에서 전략 세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표는 이겁니다. 제가 늘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보고서 강의도 가끔 하는데 그때 제가 좀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내용은 거의 문제 해결이라든지 전략 수립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쉽잖아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죠? 일단은 배경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그 원인에 관련된 솔루션을 제시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꼭 넣어주실 게 효과라는 부분인 거죠. 그럼 전략 수립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의사결정 포인트.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요. 하나에 대한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Alt1과 Alt2를 내놓고 저는 Alt1이에요. 면접관님께서도 결정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도 고민했습니다. 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면 그건 최고가 될 것 같습니다. PT 면접 평가 기준 아까 말씀드렸죠. 참신함, 성의. 고민의 흔적, 기울인 노력, 평소 지식, 순발력인데 여러분들이 각각의 처한 PT 면접 상황에 맞게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전달력 포인트는 절대 잊지 마세요. 이렇게 반드시 8대 공정 뭐야 하면 이러고 보고 면접관이랑 소통을 안 해. 잊어버릴까 봐.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이건 아는 내용이고 가급적이면 면접관을 바라보시면서 기억이 안 날 때만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죠. 이게 전달력이에요. 이게 전달력. 그러니까 꼭 여기만 이거만 보고 있는 건 PT가 아닙니다. 절대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토론 면접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토론 면접을 할게요. 토론 면접도 이거 제가 강의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건데 뭐예요? 태도, 그리고 태도죠. 토론 면접은 여러분들 뽑으려고 하는 면접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토론을 대학원에서 전공하고 있는데 토론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 어렵고요. 면접관들 토론 전문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평가 포인트 몰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는지 이런 거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답이 하나야. 근데 지가 날래 먹는 애들이 있어요. 마이너스죠. 토론 면접은 절대 잘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토론 면접은 중간만 가자라고 하는 전략으로 가시고요. 특히나 남의 의견을 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임원 면접 볼 때 임원이 여러분들 공격할 수 있어요. 안정영 씨 이거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거밖에 안 했는데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면접관님. 이러지 마세요. 예 면접관님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yes but 화법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면접도 역시 면사보 이게 있더라고요. 4편이 있어요 여러분들. 토론, 면사보, 토론 면접 치시면 4편이 나옵니다. 토론 2편, 토의 2편이 있는데 보시면서 어떤 친구가 토론을 잘하는지 토의를 잘하는지 평가 포인트를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평가 항목은 이렇게 됩니다. 팀워크, 열정, 배려, 커뮤니케이션인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내용을 다 암기해가서 토론 면접 보는 건 아니고요. 꼭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튀지 말자. 나대지 말자. 토론 면접은 중간만 가자. 잘한다고 뽑는 거 아니다. 못하면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하는 되게 리스키한 면접이니까 항상 그 태도를 견제하시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이제 토론 면접 가시려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조사하시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산업의 처한 이슈 조사하셔서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 보는 회사가 사회적인 이슈를 물어보는지 산업에 대한 이슈를 물어보는지를 점검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랑 피토 면접이죠. 가장 어려워하시는 PT 면접과 토론 면접 살펴봤는데 시간이 짧은 게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내용들이 또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시행착오도 겪어보시면서 면접, PT 면접력, 토론 면접력을 마구마구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난 3시간 동안 교육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면접 건승을 기원하시면서 꼭 원하시는 곳에 최종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